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우리 병의원의 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해서 특별히 경쟁력개발연구소의 이정희 소장님을 모셨는데요. 경쟁력을 갖추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조직 컨설팅이라고 하면 언제 받는 게 사실 제일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건 성장하고 싶을 때 받는 게 좋지만 처음에 개원할 때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담을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담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일단은 제가 도와드리는 거는 사람에 대한 부분하고 조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개원하기 전에는 상상하지 못하셨던 일들을 개원하고 난 다음에 경험하시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미리 도움을 받고 준비를 하시는 거죠. 아, 미리 경험할 수 있게끔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조직을 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카테고리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카테고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예. 우리 조직 컨설팅을 맡길 때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을 쓰는 거, 사람을 그다음에 정착시키는 거, 그다음에 사람에게 평가와 보상을 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체계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겠죠. 아, 그런 부분들을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소장님은 병원 전문 이런 경쟁력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소를 차리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의료 산업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료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좀 적용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 솔루션을. 네. 병원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보람됐을 때는 혹시 언제세요? 역시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가능해 보이지 않았는데 해보니까 됐을 때. 그때가 제일 기뻤죠.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네. 원장님도 있는 네네네, 있습니다. 네. 네. 사람을 바꾸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사람을 바꾼다는 표현보다는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환경을 바꾼다.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성공을 했다는 그 점이 있나요? 대부분 제일 원장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직원들의 태도 때문이거든요. 대부분 의료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과 일을 하고 고객도 사람이고 직원들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죠. 제품을 다루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다룰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감정 노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사람들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멘붕을 경험하는 사건들을 경험하세요. 네.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그런 멘붕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이 계신데요.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개원을 준비하는 혹은 개원을 막 하신 원장님들께 드리는 꿀팁인 만큼 예비 원장님이 갖추면 좋을 그런 바람직한 마음가짐 혹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될지 오늘의 주제 한마디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일단은 처음에 개원하실 때는 사람 믿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제도를 믿으세요. 아, 사람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어라.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그 병원 컨설팅을 하셨을 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 있으신가요? 아, 여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예. 네. 그러니까 일종의 컨설팅이 제가 하는 부분 체인지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변화 경영이죠. 쉽게 말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는 뭔가 도약하기 위해서 바꿀 부분을 찾아가지고 변화시키는 건데 이 병원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테스트 삼아 한 3개월을 했습니다. 테스트 삼아서 3개월을 했는데 원장님도 바뀌셨고 직원들도 바뀌었어요. 마인드랑 태도가. 그랬을 때 조금 놀라웠죠. 정말 다혈질적이고 되게 성격이 강한 에고이즘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대우받고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존중받으면서 그 자리까지 왔었는데 직원들은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격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성격대로.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빵 하고 없어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직원들.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 많은 부분 원장님들이 태도를 바꾸시거든요. 조심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람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의 일종의 이제 마인드가 바뀐다기보다는 테크닉이 바뀌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제도라든지 컨설팅을 받을 때 필요한 것들을 조금 가이드를 해드리고 적용을 시켜드렸어요. 이게 되면 될 거고 이게 안 되면 이 병원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원장님 태도도 변하시고 직원들도 변했는데 제일 많은 거는 이직률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이 조직이 이직이 되게 빈번하다라고 하면 정말 끝없이 이직하거든요. 그냥 들락날락을 정말 밥 먹듯이 합니다. 아침에 나오기로 한 직원이 점심에 나가는 일은 아주 다반사죠. 네, 저희도 많이 보는 일인데요. 네, 아무래도 노동 사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는 정말 너무 이해가 많이 되는데요. 잠깐 아마 혹시 노무와 그러면 조직 컨설팅과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라고 혹시 궁금해 하시는 원장님 계실 것 같아서 약간 제가 좀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혹은 어떤 갈등이라든가 사건이 발생하면 해결하는 역할이고요. 우리 소장님은 원장님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네. 그러면 오늘 그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께 개원할 때 꼭 한 가지만 챙겨라 라고 한다면 조직 관리에 있어서 좀 팁을 주신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보통 사람들은 평가를 일단 하시고요. 예. 그리고 성과를 평가하지 말고 평가를 해야 성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기대를 하거든요. 타인에게 기대를 하는데 그건 이제 부부 생활하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한테 기대하고 아내한테 기대하고 그런 걸 우리는 이제 기대치 경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평가치 경영이죠. 가정에서는 평가치 경영을 하기 어렵잖아요. 당신을 평가하겠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평가치 경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바에 대한 부분을 서류와 사무와 제도화해서 평가치 경영을 하시면 훨씬 더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고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평가치 경영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드리는 이정희 소장님의 꼭 필요한 팁이었고요. 오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좀 정리해본다면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제도가 답이다. 제도라고 하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제도가 시스템이 좀 더 큰 개념이죠. 시스템이 좀 더 큰 개념이고 제도는 그거의 하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제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죠. 시스템이라는 거는 오토매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구조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이 결근을 하면 3번 이상 하면 심할서를 받겠어. 이건 제도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런 사람들은 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떤 정착돼서 계속해서 순환돼서 돌아가는 것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기로 한 직원들이 점심에 나가고 없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원장님이 이 문제를 짚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본인의 책임이다? 아니면 직원들이 문제다? 뭐라고 하죠? 사실은 사람을 몰라서 그러세요. 그거를 알려드려요. 사람에 관련된 지식을.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단순 근로자, 사람을 저는 3 카테고리로 분석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는 단순 근로자인가 지식 근로자인가. 그러니까 뭔가 일을 시키는 일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키면 그 이상 생각해서 뭔가를 이렇게 더 연구해가지고 왜 이걸 시켰을까 또는 그걸 물어보거나 해서 가지고 오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신조어인데요. 티티테인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티티테인먼트라는 말은 사실은 좀 TT라는 말이 엄마 젖이고 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말인데 그게 이제 1998년도에 만들어진 신조어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후리타라고 표현합니다. 후리 아르바이터.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내가 평생 갈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병원은 그러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조무사 자격증만 있으면 어떤 병원도 다 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과마다 장벽이 허들이 있긴 하지만 차이가 있겠지만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옮겨 다니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인지하고 창업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소장님과 함께하면 해결될 것만 같은 그런 좋은 팁인데요. 네,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사람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어라. 그리고 기대치 경영보다는 평가치 경영하는 것이 좋다. 이런 평가치 경영을 위해서는 시스템과 제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코너인데요. 원장님이 리스하신 공기청정기 5대 중에 2대가 사라진 그런 사건이 있으시다고요? 뭐 이제 하다 보면 컨설팅을 해드리다 보면 별별 걸 다 물어보세요. 근데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관리를 하는데 물건들이 뭐 재고 문제도 얘기 많이 하시고 뭐 어쨌든 이거 웃기자고 하는 말씀이죠. 공기청정기를 5대를 리스료를 내고 있는데 뒤져봤더니 2대밖에 없다. 네, 이거 어떡하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관리를 잘 하셔야죠. 아니면 직원 관리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직원 관리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 가져가는 그럴 수도 있고 집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잘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이정희 소장님을 모시고 개원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 조직관리 컨설팅에 대해서 우리 이정희 연구소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